지금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특정 재판관의 회피, 기피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 깔기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의 재판관을 지목했고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3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 결론에 불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본인들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메시지로는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자, 이게 논란은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참 예.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자기들이 내란쳐가지고 대외 신임도 하락하고 오늘 뭐 발표 난 거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미국한테 2년 연속 뒤진 거는 뭐 네. 처음이라면서요. 71년 이후. 예, 예.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 수습해야 될 집권 여당 지도부가 판사들 이 트위터 뒤지고 페이스북 뒤지고 뒷조사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아니 저번에도 보면은 문영배 뭐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조문 같다 이런 얘기 떠들고 다니다가 그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니까 창피 당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니 이게 전략이 뻔해요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관들 성향 이런 거 문제 삼아가지고 예.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이거 부당하다,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편향된 걸로 나왔다, 이걸로 지지층 규합해가지고 대선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권해서 국정 운영해도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판사들 뒷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합리적인 우리 하은기 대변인이 탄핵 불복용이다 직격을 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편향돼 있습니다. 너무 편향돼 있어요. 사실은 뭐 그 이미순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은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동생 일, 자기 남편 일이라고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뭐 동생이 내 말 듣냐, 뭐 남편이 내 말 듣냐,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렇다고 쳐요. 저도 뭐 그거는 굉장히 그 정도 되면 다른 사건에서는 당연히 회피를 하는 사안입니다. 근데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행태는 아무도 납득을 못합니다. 법조인들이라면. 지금 그 SNS에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정진석 의원 6개월 실형 선고했던 박병곤 판사 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그 형사단독 박병곤 판사가 SNS에 옛날에 글 쓴 거 가지고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엄중주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배하거나 그런 거 가지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말라고 분명히 토를 달았어요. 근데 형사단독도 심지어 그 정도인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에서 지금 이 SNS가 본인이 쓴 SNS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런 좀 황당한 변명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독후감 문제, 독후감 80개를 업무 시간 중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한민호 문체부 전 국장이 업무 시간 중에 SNS에 했다고 파면당했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파면당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파면은 당했었죠. 예. 그런데 자,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 독후감 자기는 뭐 10분 만에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게 문제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독후감을 10분 만에 쓸 수 있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독후감을 업무 시간 중에 썼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부정선거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이슈가 돼 있는데 문영배 권한대행 독후감 10분 만에 쓸 수 있는지도 같이 좀 검증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짧게만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대화가 안 돼. 물론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게 있겠지만 헌법재판관들 편향 지적하려고 그러면 정형식 재판관이 예전에 뭐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고 후원하고 문재인 대통령 뭐 기생충이라 이런 표현 썼던 거 편향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중립적인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원래 보수 진보로 나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태만 얘기하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뭐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가짜 출근하고 뭐 이런 거 막 보도되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지적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정치적으로 지지층 규합에만 지금 이 전선을 이미 딱 짜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워낙 지금 진영 간 고리 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년 전에는 500m인데 지금은 5만 미터라고. 저는 지금 법원을 흔들거나 또는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은 지나치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도 저는 누가 됐든 간에 좀 처신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빌미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가족이 누구이고 이전에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잘못됐다 봅니다만 한국갤럽이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입니다. 1월 초에 실시한 이 조사 결과인데 1월 초에 실시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신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인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한다가 46, 불신이 44입니다. 그나마 헌법재판소는 1월 7일부터 9일 조사 시점에는 신뢰한다 57, 신뢰하지 않는다가 31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조사하면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저는 뭐 가족을 물고 늘어지고 무슨 글을 썼느냐 물고 늘어지는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또 이 흔들기를 해서도 안 된다. 다만 헌법재판관도 지금 워낙 엄중합니다. 국민이 반나눠지든 처신에 신중해야 됩니다. 판사는요, 재판관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저는 더 원칙을 고집해야 되고 문영배 재판관이 됐든 정영식 재판관이 됐든 대외 접촉도 다 끊어야 되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기가 진보 성향이 어떻든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사만큼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저질러진 이제 일을 놓고 이제 그게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거기 때문에 평론가님이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스스로 회피하라고 하는데. 뭐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보수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지지층은 이미 불복할 결심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불복할 결심. 예, 그리고 그게 나름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뭐냐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새 결집을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탄핵 불복론도 지금 마찬가지. 예. 자기네들끼리 이게 일종의 인증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탄핵 찬성에 반대하면 우리 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 결집하는데 초점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뭐 이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때리기를 통해서 어찌됐건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라도 꼬투리를 하나라도 찾으면 그걸 최대한 증폭시키는 그런데 지금 열중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소탐대실이죠. 그러니까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하는 세력이 어떻게 집권을 하겠습니까?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부정하면 법치주의 무너진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의견 주셨고요. 국민의힘 논점 흐리지 말고 또 윤 대통령 재판이나 잘 받아라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4 나오는 거 보고 깜 놀랐는데 법률가들이 다들 기가 높게 봤었는데 이런 의견. 그러니까 이념적 편차나 성향에 따라 이제 그런 게 나왔다는 거죠. 좌파로 치우친 재판관들 자격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흔들게 한다고 흔들리겠나 비웃음만 사겠다 이런 주장. 그래도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가족은 건들지 맙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법연구에 문제가 많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일하면서 헌재 재판관이 무슨 독후감이고 회사였으면 벌써 잘렸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최성모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인체제 복귀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었는데 예. 이런 논의가 없었어요. 예. 헌법재판관들 신상, 헌법재판관들 발언,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뭐 했냐 이런 논의가 없었거든요. 철저하게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노이즈 그 외에 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노이즈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든 또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게 그 전에 헌법재판관들하고 다르고 스스로 국민들이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지금 마은혁 임명도 마찬가지고 그걸 왜 권한 제기도 왜 그걸 먼저 합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
박근혜 박 의원 대통령 약간 반론하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런 노이즈가 없었던 건 그 당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저 정영식 재판관 정치적 성향 불만 많아요. 근데 막상 판결 변론하는 거 보면은 변론기일에 재판 보면은 예. 제대로 하더라고요. 재판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누가 친구냐, 누가 가족이냐 이런 얘기하는 건 되게 네. 없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